여러분, 마원자로 투약 중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한다면요. 지금 당장은 살이 쭉쭉 빠지고 있더라도 거의 80% 확률로 요요가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원자로 투약 중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한 끼만 먹거나 커피, 과일 정도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두 번째, 체중은 빠졌는데 예전보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어졌다. 세 번째, 약효가 강한 둘째 날에는 거의 먹지 않다가 투약 후반부나 주말만 되면 식욕이 폭발한다.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사 습관은 없지만 일단 너무 비싸니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날 마원자로를 끊을 생각이다. 다섯 번째, 체중계 숫자만 확인하고 있고 근력, 식단, 식사량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오늘 말씀드릴 5개 전부 마원자로 요요의 핵심 원인이 되는 기초대사량을 낮추거나 낮아졌다는 결정적 증거들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마원자로 기초대사량을 지키는 SS티어부터 A티어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대사량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인지, 마원자로 기초대사량 지키기 B티어부터 F티어까지 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유지어터 의사 김태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원자로 요요 방지를 위한 기초대사량 티어리스트 2부입니다. 기준은 우리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만큼 기초대사량 유지의 효율적인 순서였는데요. SS티어는 마원자로를 맞았다고 절대로 굶지 않는 것, S티어는 근육에 계속 자극을 주는 근력 운동, 그리고 A티어는 운동을 제외한 일상 활동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원자로 투약 중 기초대사량 유지 B티어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장님, 살을 빼려면 유산소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유산소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가성비 측면에서 효과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깊게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가벼운 러닝 같은 운동이 되겠죠. 이 운동들은 분명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주고 심폐체력,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 진짜 장점으로 우리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입니다. 이때 유산소 운동은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수를 늘리고 효율도 높이는데요. 그래서 같은 강도로 걷거나 뛰어도 예전보다 덜 지치게 되고요. 운동 중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유산소 운동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생활,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고 가성비는 늘 존재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져서 지방을 잘 사용하는 몸이 되는 것과 가만히 누워있어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 대비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마원자로 투약 중에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고 단백질 섭취도 부족한데 체중을 빨리 빼겠다고 유산소만 오래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는 크게 부족한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더 많아집니다. 체중계 숫자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지만 체중 감량 과정에서 체지방까지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 방어에 가장 필요한 S급, 근육을 충분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원자로 요요를 최대한 낮추시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만큼 반드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 C티어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수면과 스트레스가 기초대사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감량 중 수면이 부족하면 근육과 일상생활 유지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운동할 체력이 떨어지겠죠. 평소 들던 무게를 들기 힘들고요. 운동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운동 강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운동 시간 외에도 나타납니다. 잠이 부족한 날에는 자신도 모르게 덜 걷고 덜 움직이고 더 오래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 방어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이 늘어나겠죠. 또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수면을 제한한 실험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음식 섭취량은 늘어난 결과도 있었습니다. 잠을 줄인다고 특별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더 먹게 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D티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초대사량 유지를 위한 가성비가 급격히 낮아지는데요. D티어는 추위 노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찬물 샤워인데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이런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찬물로 샤워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 갈색 지방이 늘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지방을 태우는 몸이 된다. 매일 찬물로 샤워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같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 몸에는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을 만드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노출됐을 때 갈색 지방 대사 활동과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하지만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추위 노출과 5분짜리 찬물 샤워는 전혀 다르고요. 갈색 지방이 더 탄다는 내용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운저로 투약 중 어지럼증이나 무기력감이 있는 분도 꽤 많으신데요. 갑작스러운 극단적 냉수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2티어는 커피와 매운 음식, 이른바 대사량을 올려준다는 음식들입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단기적으로 열 발생과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죠. 고추의 캡사이신도 대사량 증가와 지방 산화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효과의 크기입니다. 카페인 때문에 잠드는 시간이 밀린다면 오히려 C티어인 수면과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운저로 투약 중 속이 불편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은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커피가 대사량을 올려준다니까 아침은 커피만 마셔야지 같은 행동인데요.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시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메스꺼움이나 속쓰림만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F티어입니다. F티어는 생각보다 일상에 무척 가까운 요소들입니다. 바로 디톡스 주스, 이뇨제,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이 방법들은 일시적인 체중계 숫자는 줄여줄 수 있지만 기초 대사량을 지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들 대부분 지방을 빼는 것보다 장 안의 내용물이나 수분을 없애는 건데요. 만약 카페인 성분이 많다면 하루 생체 리듬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운저로 요요를 진짜 맞게 원하신다면 F티어에 기대는 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운저로를 맞으면서 기초대사량을 지키는 것은 요요를 막기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마운저로 요요가 찾아오면 그동안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찾아온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무려 1, 2부에 거쳐서 가성비 순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오늘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기초대사량 방어에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부 영상 마지막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 웬만하면 1부 위주로 해주는 것이 바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겁니다. 마운저로를 끊는 날이 아니라 마운저로를 끊은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내 몸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상 비만 치료의 진심인 의사 김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